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저번 주린이 투자백서에 이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전환사채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우량주에만 투자를 하실 거다 한다면 사실 전환사채에 대해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중소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정말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환사채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전환사채의 디테일까지 다 알아보고요. 전환사채가 발행된 뒤에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도 차트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주식에 대해서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선생님들께서는 오른쪽 위에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주식 용어와 차트 용어, 주식의 움직이는 원리를 보고 오시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하실 겁니다. 먼저 전환사채가 무엇인가 하면 대형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는 건 소액 투자고요.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대형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유상증자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회사가 새로운 대량의 주식을 발행해서 계약한 3자에게 현재 주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약 20에서 3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주가가 13,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자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을 투자를 받고 싶다. 그러면 투자자를 찾아가서 우리 회사 주식을 평균 단가 10,000원에 100만 주를 드릴 테니 100억을 투자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양쪽에서 오케이를 하면 100억을 투자를 받게 되고 평균 단가 10,000원으로 계산된 100만 주를 투자자가 가져가게 되는 구조죠. 이게 바로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지만 적대적 M&A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분 경쟁이라고도 하는데요. 단순하게 큰 돈으로 그냥 증권사 통해서 장내에 주식을 계속 사는 겁니다. 이 기업의 주식을요. 이거는 지분을 얻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경우죠. 근데 강제로라도 지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쓰이는 방법인데요. 장내에서 큰 돈으로 계속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하다 보면 주가는 계속 오르겠죠. 그러면은 계속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사채를 통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전환사채를 CB라고 하겠습니다. CB를 100억을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 기업은 지금 당장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제공하지 않아요. 일단 100억을 기업이 받고요. 매년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전환 청구일, 즉 100억을 회사에 이제 주식으로 새로운 주식을 발행을 해서 나에게 줘라 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100억을 납입한 날짜로부터
1년에서 1년 반 후에 전환 청구일이 이제 계약서에 명시가 됩니다. 투자자는 전환 청구 시작일로부터 전환 청구 종료일 내에 회사에 주식으로 바꿔달라고 청구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22년 7월 24일에 100억을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년 정도 뒤에 이제 23년 7월 23일이 전환 청구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전환 청구일을 오래 잡을 필요는 없겠죠. 이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웬만하면 1년 정도 뒤고 1년 반 정도 뒤인 경우도 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 청구일로부터 한 2년 정도 갭이 있습니다. 전환 청구 종료일까지 말이죠. 그럼 전환 청구일부터 한 2년 동안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자만 그냥 계속 받다가 그냥 청구 안 하겠다, 100억을 그냥 현금으로 돌려줘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투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으로 받냐, 아니면 이자만 받다가 그냥 현금으로 받냐. 이게 전환사채의 큰 틀이고요. 디테일한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B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내는 공시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다트 전자공시라고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사명을 검색을 하시면 과거에 올라왔던 공시들 검색이 모두 가능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눌러보면 이렇게 길게 이런 테이블 같은 게 쭉 뜨는데,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알파홀딩스라는 회사의 CB 발행 공시인데 2018년 8월 28일에 올라온 공시입니다. CB 규모는 140억짜리네요. 만기일은 2022년 9월 4일이고요. 전환 비율 140억 100%가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초기 전환가액은 13,800원에 발행이 됐네요. 그리고 전환 청구 기간은 2020년 9월 4일부터 2022년 8월 4일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전환가액이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항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걸 리픽싱이라고 부릅니다. 리픽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락 중인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가 편의상 이쪽 주가가 10,000원인 지점에서 CB를 발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억치를 발행을 했는데, 그러면 초기 발행가가 10,000원이 되겠죠. 초기 발행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이 10,000원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것 때문인데, 발행일로부터 한 달을 주기로 주가의 평균을 내서 이 전환 가능한 전환가액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걸 리픽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10,000원에 100억어치 발행을 했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하락을 시킵니다. 여기서 한 방에 일정 물량을 매도를 쳐버리게 되면 하방 압력이 발생을 하고 개미들끼리 사고팔고 하면서 계속 우하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주가의 평균을 내보니 9,000원이네요. 그러면 발행가액은 9,0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고 계속 조정을 받다가 마지막에 이쪽 한 달의 평균 가격이 1,000원이네요. 그러면 조정가액은 1,000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초기에 100억을 납입을 했는데 10,000원짜리에 100만 주를 받기로 했었는데 조정가액이 1,000원이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1,000원짜리 1,000만 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환 청구일이 다 와갔네요. 전환 청구일이 다가와서 이제는 주가를 올려서 이 1,000원짜리 1,000만 주를 팔아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가가 4,000원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면 세력들은 300%의 수익을 내고 엑시트하는 겁니다. 1년 만에 말이죠. 개미들은 계속 내려오는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물만 타면서 내려왔는데 세력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전환 청구하면서 주가 올려버리고 300%, 200%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고 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주식을 사고 싶은데 전환 청구일이 이때쯤이다 라는 거를 공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주식을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까요? 절대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CB에 대해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투자자가 전환 청구일 이때 바로 전환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최소한 이쪽에서 하락을 하는 동안 매수를 들어갈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 내용은 꼭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CB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CB의 강점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리소스를 들여가면서 매집 작업을 안 해도 된다. 이건 세력들 입장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놓고 계약된 이자만 받으면서 그냥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년 뒤에 전환 청구일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매집을 안 해도 되니까 회사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가 되는 리스크를 해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전환 청구일이 다가오기 전에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됐다. 그리고 2년이 지나도 거래 정지가 풀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전환 청구하지 말고 내 100억 그냥 현금으로 돌려줘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쉽긴 하겠죠. 1년을 버렸는데 그럼에도 이자는 받았죠. 그리고 만약에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고 2년 동안 돈이 묶여있다. 이런 케이스보다는 훨씬 낫죠. 마지막으로 CB로 가지고 있는 지분은 대주주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는다. CB를 누가 발행했는지는 공시를 뒤져보면 알 수 있지만 최소한
대주주 리스트에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 분산을 시켜서 매집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조용히 그냥 한 번에 큰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CB에 대한 리스크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 제도 자체가 진짜 세력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리스크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CB를 발행하는 기업은 100%는 아니지만 뭔가 구린내가 나는 기업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차트를 보면 투자하기 싫을 정도로 하락하는 기간이 길고 재무 상태도 안 좋을 확률이 높다. 하지만 CB에 대해 우리가 알고 이 주식에 접근을 하면 큰 수익률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CB 발행이 많았던 회사들의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PHC라는 회사의 차트인데요. 회사명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과거에는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이름으로 급등이 자주 나오는 작전주로도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된 종목인데 과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공시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따라서 찾아보실 분들은 다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전환사채가 꽤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이쪽 구간에서 전환 청구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6연속 상한가가 나왔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종목에서 전환 청구권 행사가 돼서 같이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못 먹고요. 여기서 30%, 여기서 30%, 여기서 30%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쪽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6연상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배가 좀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쪽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걸로 봐서 이쪽에서 대부분의 CB 물량 매도가 나온 것 같고요. 뭐 여튼 그렇다는 거죠. 큰 금액의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권 행사가 나오면 웬만해서는 한 달 정도 이내에 CB를 팔기 위한 상승이 나와준다는 거죠.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다음으로는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전환 청구가 이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와 동시에 이쪽에서 1차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쪽에서 2차 매수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같이 보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전환 청구권 행사가 됐고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앞으로 정말 상승이 나와줄지 어떻게 될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에이프로젠 매드라는 종목입니다. 이건 최근에 엄청 큰 금액의 CB가 들어올 예정인데요. 총이 현재 기준 약 3,700억 정도인데 이번에 1,050억짜리 CB가 들어옵니다. 시가총액과 대비해서 엄청난 금액이긴 하죠. 이 종목을 보여드린 것도 같이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CB가 발행이 되는 거니까 전환 청구일까지 1년이 남았죠.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혹시나 보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꼭 댓글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쉽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